뉴질랜드 렌터카 여행 첫째 날, 퀸스타운 공항에서 렌터카를 찾으러 왔어요. 3박 4일 동안 렌터카로 여행했는데 이날은 퀸스타운에서 밀퍼드 사운드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거리가 거의 4시간에 가까워서 아침 일찍 렌터카를 찾으러 갔습니다. 중간에 먹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샀어요. 미리 한국에서 예약해둔 렌터카를 간단한 확인 절차 후 바로 받았어요. 뉴질랜드는 운전석이 우리나라와 반대에 있어요. 초반에는 헷갈려서 방향 지시등 대신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등 적응 시간이 약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주행 방향도 반대라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초반에는 엄청 긴장하며 운전했지만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펼쳐진 대자연 덕분에 어느새 긴장이 누그러졌어요. 사실 이번 뉴질랜드 여행을 준비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렌터카를 빌릴지 많이 고민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렌터카 여행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 하루 평균 이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지만 교통체증이 없어서 오히려 한국에서 운전할 때보다 피로도가 적었어요. 길도 아주 단순해서 왼쪽 주행만 조심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도로에 휴게소가 많지 않으니까 중간에 쉼터와 화장실 표시가 보이면 일단 쉬어가는 게 좋아요. 한번 놓치면 꽤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더라고요.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대부분 화장지도 있었어요.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은 큰 트럭이 지나갈 때 돌이 많이 튀어요. 갑자기 옆에서 돌이 날아와서 앞 유리창에 작은 금이 가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렌터카 예약할 때 풀커버리지 보험으로 해서 반납할 때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었어요. 뉴질랜드는 자연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차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꼭 보험은 풀커버리지로 선택하세요. 뉴질랜드 남섬 여행 필수 코스인 밀퍼드 사운드는 퀸스타운에서 자동차로 당일치기 투어가 가능하고 크루즈가 포함된 1일 투어도 즐길 수 있어요. 1일 투어는 보통 퀸스타운에서 출발하는데 이동 시간만 왕복 8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전에 밀퍼드 사운드를 구경한 뒤 테아나우에서 1박 하기로 했습니다. 테아나우에서 1시간쯤 지나면 에글린턴 밸리가 나옵니다. 에글린턴 밸리는 뉴질랜드 남섬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내 장대한 계곡으로 밀퍼드 사운드로 가는 길에 처음 마주하는 압도적인 풍경 중 하나예요. 수천 년 전 빙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됐고 넓게 펼쳐진 평지와 양옆으로 솟은 가파른 산맥이 장관을 이룹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과 에일리언의 촬영지라고도 하죠. 도로 바로 옆에서 이런 장관을 볼 수 있어서 차를 멈추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입니다. 에글린턴 밸리를 처음 마주한 순간은 마치 현실이 아닌 한 폭의 유화를 보는 듯 했어요.
드넓은 초원과 그 뒤 병풍처럼 펼쳐진 산맥들이 웅장하면서도 정적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죠. 밀퍼드 사운드 가기 전에 꼭 들러보세요. 미러우스는 에글린턴 밸리에서 차로 5분 거리로 이름 그대로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고스란히 비추는 작은 연못입니다.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목재 데크 산책로는 짧고 평탄해서 걷기 편하고 몇 분 만에 둘러볼 수 있어요.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엔 뒤편 산이 호수 위에 선명히 반사되어 위아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미러 호수는 고요함이 밀도 높아 좋았어요. 귀 기울이면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고 눈앞에는 물 위에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져 완벽한 산과 하늘 반사를 볼 수 있죠. 거창한 액티비티는 아니지만 잠시 멈춰 자연과 교감하기 좋은 장소예요. 미러 호수에서 밀퍼드 사운드로 가는 길부터는 본격 산길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편한 길이었지만 여기부터는 구불구불한 산길이 이어집니다. 도로폭이 좁았다 넓어졌다 하니 운전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중간에 1차선 도로도 나오고요. 가끔 산사태로 진입로가 막혀서 크루즈를 예약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교통체증이나 날씨, 주차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크루즈 탑승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도착해서 미러 호수와 짧은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가운데로 가는데. 호머 터널을 통과하면 밀퍼드 사운드의 멋진 경관이 펼쳐집니다. 이 터널은 1954년에 개통됐는데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만든 터널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1차선이라 신호를 보고 기다렸다가 통과해야 해요. 하늘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곧 비가 내려 아쉬웠지만 안개 낀 절벽이 다른 세계에 온 듯 신비로운 모습이라 비 오는 날도 운치 있더라고요. 수직으로 솟은 절벽 위로 수백 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산맥이 신화 속 산처럼 펼쳐지고 웅장한 자연에 말문이 막혔어요. 밀퍼드 사운드 공영 주차장도 있지만 1시간에 $10라 무료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이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크루즈 선착장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주차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는 길은 평탄한 트레킹 코스라 걷기 힘들지 않았어요. 밀퍼드 사운드는 1년 중 3분의 2는 비가 오는 곳이라 하루에도 하늘 표종이 여러 번 바뀌어요. 비가 자주 와서 울창한 우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죠. 밀퍼드 사운드를 제대로 느끼려면 크루즈를 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퀸스타운에서 오는 시간이 있어서 운행 시간만 보고 가장 늦은 시간대인 리얼 NG 크루즈를 선택했어요. 선착장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탑승 시간이 되면 차례대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Sure. 뷔페 크루즈에서는 뜨거운 물을 제공해서 컵라면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탄 배에는 아쉽게도 그런 서비스는 없었어요. 좌석은 지정된 곳이 없어서 저는 2층 창가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배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풍경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배 밖에서 머물렀죠. 약 2시간 동안 해설사 이야기와 함께 밀퍼드 사운드를 둘러보는 투어였는데요. 설명이 없어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만으로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백만 년 전 빙하가 만든 거대한 U자형 계곡, 그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완성된 자연의 걸작이 바로 밀퍼드 사운드입니다. 밀퍼드 사운드는 바다와 맞닿아서 바다 표범, 펭귄, 돌고래가 살아가는 곳이기도 해요.
이날은 바위 위에 누워있는 바다표범을 만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고래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과거엔 고래잡이와 바다표범 사냥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자연이 주인인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수면에서 곧장 솟아오른 1000m가 넘는 거대한 봉우리는 그저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줍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엔 수백 개의 이름 모를 폭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풍경을 한층 신비롭고 드라마틱하게 만듭니다. 피오르드 해안 최고의 볼거리 스털링 폭포는 폭포수 물 한 개가 몸에 닿으면 10년은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저도 비옷을 입고 가판위로 나가 시원한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까지 시원해지고 온갖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얼굴에 닿는 물방울의 감촉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투어는 구름인지 산인지 모를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와 피오르드 절경에 빠져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만 같았어요.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밀퍼드 사운드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오히려 흐린 날이 더 완벽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구름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 그 물줄기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투어를 마친 뒤 따뜻한 핫초코 한 잔으로 몸을 녹이고 숙소가 있는 테아나우로 향했습니다. 퀸스타운까지는 다시 4시간 거리라 하루에 모두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퍼드 사운드와 퀸스타운 사이 테아나우에서 하루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거대한 회색 절벽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에 차를 멈추고 사진 찍는 손길이 바빴죠. 눈길 닿는 모든 곳이 절경이라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밀퍼드 사운드를 뒤로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